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디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사실 제 머리와 마음은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글이 장황스러워질 것 같네요. 오늘 오전에야 댓글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현명하지 못했다, 어른한테 예의 없다 하신 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현명하게 예의 바르게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일단 친정 부모님은 토요일 첫 기차로 올라오셨어요. 아버지께서 금요일 퇴근 후에 저와 통화를 하신 후 그럼 차를 가져가지 말아야겠다 하시면서 기차 타고 온다 하시길래 의아했지만 먼 길이고 밤운전은 위험하니 그러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문자로만 아버님 진짜 올라오시냐고, 이런 일로 장인어른 뵈면 자기가 뭐가 되냐며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전응화 같은 문자만 보내왔어요. 내일 부모님 올라오시니까 이야기하고 연락드리겠다. 문자 더 보내면 네 문자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거다. 그만 보내라. 라고 말하니 안 보내더군요. 어쨌든 토요일 점심 조금 지나고 부모님이 저희 집에 도착하셨고 전화로 말씀 못 드린 부분까지 말씀드렸어요. 물론 있는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땡섭한테 전화해야겠다 하시면서 남편한테 전화하더니 나 지금 집에 와 있으니 땡서방 혼자만 집으로 오거라 하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 도착할 때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생각 정리 좀 하신다며 서재에만 계셨어요. 남편 도착 후 아버지께서 땡서방과 둘만 이야기하겠다 하셔서 서재에서 말씀하셨고 아쉽지만 어떤 대화를 하셨는진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한 30분 남짓 대화를 마치고 남편만 나와서 저와 엄마한테 가보겠다고 내일 뵙겠다고 말하더니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내일 사돈 만나서 얘기하면 된다고만 하셔서 저랑 엄마는 답답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일요일 아침 먹으면서 아버지께서 점심은 땡서방이랑 사돈이랑 같이 먹기로 했으나 유쾌한 자리가 아니니만큼 아침은 든든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댁과 저희 집 중간쯤에 있는 한식당 예약을 해뒀다는 문자를 남편이 보내와서 시간 맞춰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니 남편과 시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고 서로 짧게 인사를 드린 후 아버지가 공짜로 자리를 빌릴 순 없으니 주문하자 하셔서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땡서방, 어제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봤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꿇더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는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땡서방 잘못이 뭐가 있겠나. 내 딸 독립적인 여성으로 못 키운 나랑 땡땡 엄마 잘못이다 하시고는 시어머니께 안사돈, 제 딸에게 자초지정을 듣긴 들었지만 한쪽 말만 들을 수 없어 어제 땡서방 불러 들어보니 안사돈께서 제 딸을 좀 더 독립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하니깐 시어머니께서 네 맞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가 남편한테만 의지해서 살겠나요? 여자도 운전하고 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한 걸 며느리가 좀 오해한 것 같다고. 헛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네, 안사돈 말이 다 맞습니다. 요즘엔 여자들도 본인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시대이니 우리 딸과 땡서방이 좀 더 독립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 안사돈과 제가 총대를 매야겠습니다 하시길래 제가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아버지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애들 살고 있는 집 부동산의 말에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땡서방, 내가 우리 딸 면허가 없어 창원 내려올 때마다 자네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차를 줬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내 딸 고생 안 시키려 자네한테 힘든 운전하라 차를 줬으니 차는 이번에 내가 가지고 가겠다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집을 해주신다는 조건으로 말도 안 되는 홀수를 말씀하셔서 친정엄마 명의로 집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대출 한가득, 그것도 저희 부부가 갚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하셔서 차를 몇 대 가지고 계신데 그중 한 대를 정말 저희한테 너무 가분한 차를 주셨습니다. 사정상 명의는 바꾸지 않고 보험만 따로 추가해서 남편이 타고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말하니 시아버지께서도 사돈 화 푸시라고, 제가 마누라 단속을 못해 이사단이 났다고 죄송하다 말씀하시는데 남편을 보아하니 이 말씀을 이미 어제 들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차 싶으셨는지 애들 집과 차를 가져가신다 하면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고 말씀하시대요.
저희 아버지가 집도 차도 부부가 됐으면 서로 힘을 모아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마련하는 게 맞으시다면서 이게 안사돈이 바라는 큰 뜻 아니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사돈은 분명 땡서방이 사는 집과 타는 차가 제가 해줬다는 걸 아실 텐데 제 딸에게 독립여성 오눈하시며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제라도 애들 제대로 살게 해야죠. 하시곤 만약 이도저도 싫다 하시면 애들 장래를 위해서라도 갈라서야 하지 않겠냐고. 딸 이혼하는 꼴 보기 싫어 억지로 싫은 거 참게 하고 사는 부모가 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식사하자면서 밥을 대충 드시고 이제 그만 일어나자 하시면서 땡서방, 차키 딱 이러셨어요. 남편의 표정은 뭐 나라를 잃어도 그렇게 지을 수 있나 싶을 만큼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전화 받았을 땐 당장이라도 올라와서 땡서방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똑같은 사람 취급받을 테니 참았다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너한테 어른이라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내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가르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 땡서방이 중재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따끔하게 얘기를 했다고. 안사돈이 계속 저렇게 본인 잘못 인정 없이 어른의 모습을 못 보이면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난 우리 딸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결정을 무조건 지지해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친정엄마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 적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친정 부모님은 어제 저녁 내려가셨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밤에 같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내가 한 말을 오해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제서야 사과를 하셨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어머님 하신 말씀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네가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리라고. 요즘 집값이며 차값이며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시길래 저도 벌만큼 벌고 있고 남편도 직장 있으니 못 살 것도 없다 하니 더 이상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남편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하길래 더 이상 당신이 중심 잡지 못하고 여기서 더 못난 모습 보이면 난 당신과 살 마음이 없다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게 다시 돌아가시고 남편과는 어제 각방을 썼어요. 시어머니보다도 남편의 모습에 너무나도 실망했고 솔직히 정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이 집과 차의 미련이 많이 남았는지 장인어른께 말씀 좀 잘 드려달라는 사람과 앞으로의 생을 함께할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오네요. 어쨌든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찝찝한 후기이지만 좀 더 남편과 대화를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라고 아랫사람이라고 저보다 부당한 대우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저도 제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갈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몇 달 전 이중적인 시어머니와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 일로 글을 썼던 글쓴이입니다. 익명의 힘을 빌어 신세 한탄도 하고 싶었고 혹시라도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꼬집어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부끄럽지만 글을 올린 일이 후회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다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고 남편과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며 어떤 마음과 표정으로 시부모님을 대해야 할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말씀대로 살던 집을 내놓고 타던 차를 다시 돌려드리고 집도 저희 부부 수준에 맞는 적당한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었지만 그냥 다시 한번 노력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한 일이기에 그래도 서로 노력하고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을 내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눈치 빠르게도 제 자존심이 제 약점이라는 걸, 이 여자 이혼은 못하겠구나 라는 걸 알았는지 오히려 더 뻔뻔해지고 악랄해지더군요. 딱 1년만 살아보자. 1년은 누가 뭐래도 버텨보자 했던 제 결심을 남편은 깨트렸습니다. 결혼할 때 했던 맹세가 깨지는 것보다 이런 남자와 한시라도 붙어있는 게 더욱더 제 자존심을 무너뜨린다는 걸 깨달았네요.
제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 거라곤 상상도 못한 남자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내 모든 것, 모자란다면 친장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철저히 너라는 남자와 집안을 무너뜨릴 거라고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제서야 또 잘못을 비는 남자. 그냥 헛웃음만 나오고 제가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아니 그냥 제 그릇이 여기까지였나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도 끝까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대동했던 찌질한 남자였네요. 아직 조정기간도 거쳐야 하고 정리할 게 많지만 소화불량, 두통 증상이 말끔하게 사라진 걸 보면 적어도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곳에 무수히 많고 많은 사연들 중 하나일 뿐인데 시간을 내어 위로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차와 집 뺏기니깐 분해서 더 악랄해졌구만. 너 같은 쓰레기 또 다른 피해자가 죽어갈 거 생각하니 아찔하다. 두 번째 댓글. 잘 헤어졌어요. 이혼하는 순간까지 시어른 동원해서 뭐 어쩌잔 건지. 시댁도 남편도 이젠 글쓰님 인생에서 아웃하고 잘 살아요. 진짜 멋지게. 세 번째 댓글. 잘하셨어요. 얘는 절대 이혼 못해. 라는 생각하면 갑질이 계속되더라고요. 네 번째 댓글. 글쓴이분 아직 애기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글만 보면 잘 생각하셨어요. 요즘 이혼 흠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랑까진 아니지만 참고 살기엔 글쓴이분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시집 보내신 건 아닐 거니까요. 힘내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